네, 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강민기 강사입니다. 저 매년 수능 국어 가르치면서 성적이 계속 똑같은 친구들도 너무 많이 보고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오른 친구들도 진짜 매년 봅니다. 제가 10년째 가르치는데 한 해도 빠짐없이 3개 등급 이상 오르는 친구들은 매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독해 공부 방법 알려줄 때는 한결같이 똑같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수능 국어라는 게 결국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어떤 지문을 이해하는 그 연습이 쌓이면 실력이 오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1월부터 만약 재수를 한다면, 아니 고3 현역이어도 12월부터 쭉 공부해 온다면 지금 어느 정도 양이 쌓였을 텐데 진짜 실력이 오르는 것 같으세요? 성적이 진짜 오르고 있어요? 아마 그대로인 사람이 되게 많을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해하면 오른다는데, 그 이해한다는 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고 이해된다는 게 어떤 건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누군가는 이해한답시고 뭔가 읽긴 읽는데 뭐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성적이 안 오르고 막 비법 같은 걸 찾게 되죠. 이분들 까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구독자기도 하고 되게 동료 강사 선생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유튜브에 국어 공부법 치면 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저도 여기에 얹어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탁월한 그런 능력이 절대 아니라 논문에 근거한 이론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읽고 공부하는 게 이해하는 건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토대로 수업 없이도 혼자 그냥 이 연습 쌓아가시면 돼요. 들어가 볼게요. 이 듀크 대학교, 미국의 사립대학교 중에서도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 대학에 독해 관련된 교육 논문입니다. 독해 논문에서 보면 핵심적인 구절만 몇 개 좀 따왔는데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여기에 독해력 향상을 위한 연습에서 기초적인 단어 읽기 및 연결 기술을 가르치면 독해하는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대요. 또 아무리 유창하게 읽더라도 독해 능력은 자동적으로 그 유창하게 읽는 것만 해서 향상되진 않는다. 여기엔 생략돼 있지만 의식적으로 어떤 방법적으로 계속 독해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텍스트 구조나 특징까지도 같이 얹어지면 독해력이 되게 잘 올라간다,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결 기술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데 결국 사실 이해한다는 게 글을 잘 연결시켜서 쌓아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 연결을 제가 수업 시간에 도식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 어떤 글이 막 이런 식으로 써있다고 치면 요약해서 써본 거긴 합니다. 글이 이렇게 써있다고 치면 첫 번째 문장에 대문자 A는 A, B다 라고 만약 써줬어요. 정의를 내려주면 뭐 이게 이 글의 메인 토픽이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문장에 A는 알파고 B는 베타라고 만약 써주면 각각 문장들을 계속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걸 도식화시켜 쌓아 나간다면 내 머릿속 계속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A는 알파고 그리고 B는 베타야,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알파는 네모고 베타는 세모래요. 요거 쌓아 나가면 얘는 네모 모양이고 얘는 세모 모양이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보를 계속 문장을 연결시켜 쌓아 나가는 게, 그게 이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 문장이 나왔을 때 얘는 1로부터 오고 얘는 2로부터 오네, 이런 식으로 문장 하나하나 연결시킨다는 게, 낱개로 써있는 문장을 내가 머릿속에 의미로 연결시키는 게, 그게 이해된다고 하는 거. 그걸 인위적으로 연습할 때 독해력이 향상된다고 하는 겁니다. 좀 와닿게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그림 형태로 도식화 시킨 거긴 한데, 실제 기출 지문 가지고 한 달락만 한번 같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평가원 기출이죠. 처음에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용 자체 이 문장을 이해하면 전통적인 윤리학은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근거를 찾는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연결은 뭐냐면 그 다음 문장 읽을 때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앞의 의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것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 찾았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을 따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도 이걸 끌고 오면 연결시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뭐예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근거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A
메이어라는 사람이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문장이 진리 적합성, 뒤에 즉이니까 이것도 의미로 연결시키면 참거짓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럼 이걸 의미로 연결시켰을 때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이 있고 그 판단하는 기준을 찾으려고 했는데 에이어는 야 애초에 TF 따질 수 없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에서 이걸 연결시키는 거죠. 진리 적합성이 뭐였죠?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 이 진리 적합성이잖아요. 이걸 끌고 내려와서 연결시켜서 독해하면 에이어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문장은 이렇게 독해가 되는 거죠. 그런 문장은 그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 한번 잠깐 연결시켜 볼까요? 참 거짓이 판단이 가능한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어야만 하죠. 둘 중 하나여야만 해요. 그런데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 이것도 끌고 내려오면 뭐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여기 개념까지 끌고 내려오면 도덕 문장은 뭐거나 뭐가 아니다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도출이 되는 거죠. 왜? 분석적 문장이나 종합적 문장이면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아니니까 진리 적합성이 없다. 됐죠?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해 놨는데 문장 하나하나를 쌓아간다, 연결시켜간다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한 지문을 읽고 풀었다라고 하면 그 지문을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좋으니까 다음 문장의 의미랑 앞에 문장의 의미를 계속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계속. 특히 지시어나 동일한 용어나 또는 접속 같은 표현이 나올 때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걸 연결시켜서 끌고 내려가서 잘 내용을 쌓아 나가는 게 그게 이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 한 문장 한 문장 뜯어가면서 한번 이해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해가 이런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논문에서 얘기했던 그 연결 기술이 이런 거예요. 백날 그냥 글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다시 읽죠. 나 이해 잘해야지 하고 다시 읽죠. 이해 잘해야지 막 마음가짐 바꾼다고 이해가 잘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특정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해하는 능력이 올라가죠. 근데 그 이해하는 능력이 결국 잘 연결시키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게 체화가 되면 그럴 때 유창하게 점점점 읽기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백날 읽는 것만 많이 연습하면 성적이 누군가는 오르는데 누군가는 안 오르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계속 쌓는 연습을 하면 되죠. 근데 중간에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중간에 실력이 빠르게 오르지 않죠.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정체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뭔가 비법을 찾게 되고 그 시간 허비하고 그러다가 수능 보고 내년을 기약하고 또 내년을 기약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제 생각엔 독해력이 눈에 튀게 오르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저는 6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제가 국어뿐만 아니라 학습 영역에선 6개월 동안 꾸준히 정체기를 거친 후에 실력 향상이 증가한다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제가 이 독해력과 관련된 챗GPT에 관련된 논문 여러 개 좀 요약해서 실제로 검색해서 알려달라고 했을 때 나온 내용이긴 했거든요. 뭐 여기 이런 이론에 따르면 15분이라도 집중해서 읽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면 능력이 향상된다. 또 SSR 프로그램도 장기간 조용히 책 읽기를 지속한 집단이 독해력 향상을 보였다. 요거 두 개 갖고 온 게 결국 꾸준히 하면 오른다는 겁니다. 다만 그 꾸준히 할 때 말씀드린 연결시켜서 독해하는 능력, 기출 지문들을 그런 식으로 다시 한 지문 한 지문 연결시키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제가 올해 강의 평가 받았던 것 중에서 되게 상처가 되기도 했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부분이 실제 강의 평가 캡처 그대로 한 거거든요. 원래 사람이 악플에 상처받는다고 좋은 얘기 많이 써주셨어요. 막 판서도 좋다고 하고 체계적이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다, 이게 연결 막 설명해 줬던 건데 마지막에 비문학 풀 때 스킬을 알려주기보다 당연한 방법을 장황하게 서술하심. 장황한 건 고쳐야죠. 좀 노력해 볼게요. 근데 자신의 독해력을 강조하기에 강의를 통해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처음에 들었을 땐 실력을 향상시켜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되게 좌절감도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찬인 것 같아요.
같아요. 저한테 킬 없어요. 잘 연결시켜서 독해력 향상했을 때, 피지컬이 올라갔을 때 성적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 7, 8월 커리큘럼도 다 제목 자체가 피지컬 연끌하자예요. 그냥 별거 안 가르칩니다. 그냥 혼자 하셔도 됩니다. 다 그냥 기출지문, 가장 최근에 특히 어려웠던 거, 리트 지문도 좀 섞어가지고 어려운 것들을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의미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의미라서 자기가 읽고 이해한 거를 비교해보고 그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대로 연습시켜 나갈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열심히 달려야죠.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지금 3, 4다 기하학적인 실력 향상 지금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